교수님께 미리 네, 녹화되는군요. 네, 교수님께 미리 그 사업 계획서 좀 받았고요. 완전히 완성형은 아니었지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원과 그리고 음, 또 학생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자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걷기와 또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림으로써 건강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완성도를 굉장히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완성도는 조금씩 우리가 높여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 제안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 네, 잘 이어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 계획서가 친구들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 해당 조에서는 볼 수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은 우선 사업명이, 이렇게 대상이 써 있어요. 사업명에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65세 이상 분당노인 종합복지관 인근 어르신, 인근 거주 어르신, 이렇게 대상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사업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제목만 봐도 무엇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걷기와 스트레칭 학습을 통한 자가 운동 능력 강화 및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두 번째로 참여 대상하고 인원을 적어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누구인지 또 그리고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명짜리 프로그램인지 100명짜리 프로그램인지 1000명짜리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 사업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노인이 10명에서 15명이다. 이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모일지 15명이 모일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니까 구체적으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해서 한 공간은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이러한 자신을 갖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주변 참여자에는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사례관리자, 물리치료사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2명 이렇게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기재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한 명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오류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과와 협력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리치료 학생, 학과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선정 기준이에요. 잔존 능력 향상이 필요한 노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걷기하고 스트레칭 학습을 할 건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선 야외 활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야외 활동이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걷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연령대도 몇 세대 몇 세.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잔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할 거면 테스트를 통과한 자,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자여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나이도 나이대로 뭐 60대, 65세 미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65세에서 74세 미만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기준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이 참가하실 때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참여자 모집 방안이 이제 팸플릿 사용, 그리고 또 스노우볼링, 관련 참여자의 스노우볼링을 소개한다. 그 다음에 기관 내 홈페이지 홍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 모집 방법은 경로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카카오 채널인지, 홈페이지, 온라인인지, 아니면은 구두로 하는 현장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별도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참여자를 모집할 때 방법이 무엇인지, 선착순으로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 조건에 따라 선발할 것이냐, 이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래도 잘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적어져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사업 집행 전략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좀 더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기관 연계 협력 전략이에요. 여기에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선 연계할 것으로 제가 보여지기로는 친구들 물리치료학과, 그다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그리고 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할 연계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이 또 운동장소도 섭외를 한다고 뭐 어디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네, 이러한 것들에 서 좀 더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장소와 물적 자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역할을 줄 건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것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면 신고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내지는 교수님이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함께 하려고 해. 근데 왜? 임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좀 더 이게 협력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는 것이 성공 전략을 높이는 것이 기재가 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전략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장 4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이 있어요. 예산 편성이야말로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강사비도 있고 하다 보니, 기준이 무엇인가가 사실 필요해요. 지금은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5만 원 3회 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출금과 15,000원 3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도 수정해야 될 바라고 보여지고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공동모금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성남시 기준으로 할 것인가, 뭐, 각자 자체 기준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 식사비가 이제 5천 원이에요. 요즘에 5천 원으로 먹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뭐, 그래도 적어도 편의점에서 먹을 거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국밥 정도는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그래 모든 것들이 그래. 평가회도 3,000원, 서포터즈는 3,000원이고 직원 평가회는 5,000원이고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형평성이 뭔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의식, 이 사업이 왜 필요하게 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왜 학생들은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 사업을. 걷기 프로그램 어른들이 봤을 때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먼저 떠올렸던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요즘에 첨단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어른들에게 뭔가 제공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거의 출발점은 잘 모르겠지만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출발점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이 사업을 왜 했을까?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뭐 신문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네, 많은 연구조사들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네, 하나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른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이 사람들이 다 병원 가게 되면 병원비가 진짜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을 많이 하고 잔존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숫자는 점점 500만, 600만, 700만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우울감 감소라든지 아니면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정기적으로 걷고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비교가 있는 어떠한 제시물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근거 자료를 해주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존 유사사업과 차별성. 굉장히 이거 안 한 데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차별성은 여기서 말한 거는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 동행하고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또 해주고 스트레칭까지 학습한다고. 단순히 걷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스트레칭 학습한다고 하니까 솔깃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달리 1대1 케어가 가능하다. 뭐 1대3 케어가 가능하다. 집중 관리할 수 있고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함께 만나면서 우울증 감소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차별성을 좀 더 효과와 연결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기관의 강점이에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노인복지관을 적었어요. 분당노인복지관 이미 많은 노인분들에 대한 강점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니까 이 기관하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야. 이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좀 더 이제 장소가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이 위험하지 않은 장소인지 분당노인 종합복지관은 경험이 많은 곳이다. 뭐 많은 회원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 내용이 기재되어야 분당노인 복지관에 아는 사람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왜 이 기관에 강점이 있는지를 적어준다고 하면 선발 가능성은 훨씬 더 네,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하고 부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원 모집이라든지 어떤 진행 사항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강점이 네, 적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출 목표를 적었는데 인상 깊게 보이는 게 같은 프로그램 탈락률이 10% 미만이라고 적었어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90% 이상의 출석률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10% 탕감률보다 90% 출석이 훨씬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프로그램에 성공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제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일 텐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를 적었거든요. 노인의 건강 능력 향상. 그리고 잔존 능력 유지 및 치매 예방 두 가지를 적었는데 이거에 대한 도구와 방법이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전문가의 진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는 누구를 할 것인지, 전문가, 그러니까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리치료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필요한 것인지, 누구일지 아직 그런 내용들이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언제 측정하는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치매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치매는 검사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사전 사후 척도 검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것이 10번의 걷기로 해서 치매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좋아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감이 얼마나 감소되었다고 느끼는지,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았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과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대 효과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다가 한 8회기 정도 이제 적어주시다가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강사의 프로그램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잘 작성하셨고요. 초보자가 작성했다고 보기에 굉장히 우수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좀 완성도를 높인다면 또 복지관하고도 연계되는 영광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 국장님. 네, 예, 네, 질문 있을까요? 잠시만. 국장님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하나는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네.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좀 정리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잠깐만 네. 기다려주세요. 예. 뭐야, 질문이 뭐니? 김정아 질문. 누가 쓴 거야? 지금 뭐 좀 쑥스럽다면 1대1로 저희가 같이 도와줄 수도 있어서 국장님, 제가 네, 따로 연락드리고요. 국장님, 요거 하나 네,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네, 3학년 기반인데 약 30명의 학생이 실습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네,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좀 네.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학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면접 보통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면접을 보죠. 사실 성적을 보진 않습니다. 근데 면접을 봤을 때에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가치를 갖고 있는 내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이 의지가 있는지 학교는 점수를 통과하면 교수님은 무조건 가르쳐야 되지만 저희는 정말 의지가 있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고 이분이 후배로 사회복지를 하는데 충분한 매력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준비를 하시고 면접에 함께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고 났어요. 공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